3교육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4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1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0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계해월 을료일이 되겠고 일진은 을료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제 간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은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남자의 계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시는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인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간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간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시라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마음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민어무 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치면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간목 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간목 일간, 을목 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이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간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또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저거 그러면 갈대
때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인데,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동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목,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뭐 버드나무 같은 거. 자,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당연히 있어 줘야 된다, 병화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지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월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사오미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뭐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원령에 따라서 참작해서 용신을 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뭐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간목을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죠.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이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 어떤 핵심을 갖고 있느냐?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사주는 어떤 사주가 중요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중화된 사주를 좋게 보는데, 그럼 무엇을 중화를 할 것이냐? 바로 왕쇠라고 하는 것과 또 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를 시켜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또는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한난 조습을 본다라고 해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말하고, 난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것을 말하고, 조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것을 말하고, 습이라고 하는 것은 습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 한난 조습이 완전하게 중화를 이루고, 또 왕세라고 하는 것도 목화토금수 중에서 골고루 있으면서 서로 중화되고 견제 균형을 맞추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명식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것이 깨져 있다, 견제와 균형이 깨져 있다라고 하면 좋지 못한 구조가 되죠. 예를 들면 일간이 너무 왕한데 이 왕한 일간을 갖다가 통제할 수 없다라든가, 또는 일간이 너무 약한데 식상이 왕하든가, 일간이 약한데 관성이 왕하든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중요시하는데, 왕세와 한열의
것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해월이 되겠죠. 해월. 자, 해월. 일단은 월을 볼 때는 절기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먼저 볼 수 있죠. 입동과 뭐가 있습니까? 소설이 들어가 있죠. 소설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어야지만 이전의 어디에서 술월에서 이 해월로 전환이 된다. 술월은 신유술 늦가을에서 해월로 넘어오는 환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해월부터 입동이 되면서부터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3개월 동안 동절이죠. 겨울에 접어들게 됩니다. 엄동설한의 계절인 것이고요. 제가 이 해자축을 설명할 때는 남극 대륙을 연상해야지만 이해하기가 쉽다. 또는 사람이 사는 데에 가장 추운 지역을 살펴봤더니 영하 72도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데서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월, 자월, 축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 극한의 한기가 있는 그런 것, 그것도 중화가 되어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해월, 자월, 축월에는 반드시 조후의 개념이 절실하다, 급박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화가 있어야지만 땅이 얼지 않고 물이 얼지 않고 천하가 해동되어야지만 각각의 오행의 쓰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을 축을 태어났는데 어느 일간을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윤학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사주에 뭐가 있어줘야 된다? 화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때 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화, 음화보다는 양화가 있는 것이 좋겠다. 병화가, 뿌리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엄동이라 하더라도 천하를 비춰주는, 천하를 따뜻하게 해주는 태양이 뜨는 것과 같다. 이때 뭐 어떤 분들 병정 병화가 2개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자축에 대한 병화 2개 있어도 오히려 다다익선이다. 다다익선이 된다. 물론 뿌리가 당연히 지지로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은 방향은 북방이죠. 색깔은 검정색이 되겠습니다.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는데,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돼서 수가 왕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해월, 자월이 가장 12달 중에서 수기가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수가 특히나 해월, 자월, 축월에 수가 많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다라고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해자, 축월에 수가 1점, 2점, 3점 많아진다라고 해서 기온이 급속하게 떨어진다.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얼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월에서 볼 것은 지장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초기라고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중기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의 본기는 임수가 되죠. 임수. 그래서 해수는 용, 양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죠. 원래는 자수가 양이고 해수가 음이 돼서 몸체는 해수가 음이지만은 그 지장간 본기가 임수이기 때문에 쓰는 것은 양어로 쓴다 해서 용,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장간을 봤을 때 해중에 있는 무토가 있긴 하지만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 쓰지 않는다? 격을 잡는다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해중에 있는 무토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중에 있는 간목은 격을 취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무토일간이 해월이 되는데 간목이 투출되어 있다면 간목에서 편간, 격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월 같은 경우에는 뭘 할 수 있죠? 지지로 합을 할 때 해묘미 목국을 형성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 뭘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인해 합목도 가능하다 보니 해월이라 하더라도 인해 합목이 되거나 해묘미 목국을 짜게 되면 이때는 마치 봄의 나무처럼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고, 만약에 임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본기가 투출되는 것이죠.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수가 한 점 투출하게 되면 물론 물이 많은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당연히 보다 한기가 급속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 사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엄동설한인 해월의 을목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자, 서두에서 을목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을목은 양목인 간목과 달리 제목으로서 쓰는 용도는 없겠고 화초와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을목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을목의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을목의 용도는 사시, 사철, 춘하, 추동을 막론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을목은 병화라고 하는 따뜻한 온기하고 개수라고 하는 적당량의 물이 필요한 것이 을목의 기본적인 사주 배합법이 되는데, 원령 자체가 해월이죠. 해월은 어떤 계절이라고 그랬습니까? 물이 왕한, 수가 왕한 그러한 수왕절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계절이 겨울이기 때문에 물이 많다라고 하는 뜻은 뭐다? 기운이 하강하기 때문에 이 물이 얼어 있고, 물이 얼게 되면 당연히 을목도 얼게 되죠. 그래서 해월의 간목도 마찬가지고 해월의 을목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병화를 얻지 못한 을목은 해월에, 물론 인동초라고 하는 그런 뭐 풀도 있겠고, 뭐 에델바이스도 눈설야에서 이렇게 피는 꽃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예외적인 꽃이고요. 일반적인 을목 화초는 따뜻한 온기가 없어서는 꽃을 피울 수가 없다. 인동초도 그렇고 에델바이스도 그렇고 햇볕이 없는데 꽃을 피우기는 좀 어렵겠죠. 햇볕이 없으면 콩나물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해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병화를 얻어야 되고, 당연히 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인이라든가 사라든가 오 등의 뿌리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천간에 있는 것은 지지로 뿌리가 없으면 뭐와 같다? 허상과 같다. 있는데 신기루와 같다. 신기루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착시 현상이죠. 을목이 해월일 텐데 병화만 있고 지지로 병화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허상과 같다. 겉은 그럴싸한데 내실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을목이 해월일 텐데 병화가 필요하다, 딸랑 병화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간에 있는 것은 지지로 뿌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간 자체는 뭐 해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 나쁘지 않지만, 해월의 화는 해월의 절지죠. 당연히 인사오 등의 병화가 뿌리를 얻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해월에 투출되지 말아야 할 것, 임수가 천간에 투출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어저께 간목과 마찬가지로 수다 목부가 된다. 수범 목부라고도 하죠. 나무가 물에 뜨죠. 간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큰 나무이기 때문에 물이 좀 있다 하더라도 물에 뜨는 것은 뭐 그렇게 쉽지 않겠지만, 을목은 작은 화초죠. 가끔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한강변이라든가 천변에 이제 옛날에 이제 거기다 상추 같은 거 심고 꽃도 심고 많이 하는데, 뭐 그때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완전 다 휩쓸려 내려가지고 바로 수다 목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 임수를 제하고 더해서 병화를 별도로 또 얻게 되면, 이 병화는 조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토를 도와주어서 임수를 제방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인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임수가 아니고 개수가 투출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개수 투출하게 되면 수다 목부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기온이 하강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해월 원령에만 해수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영하 한 5도 정도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면 영하 10도, 개수가 하나 또 있다, 영하 20도, 지지로 금이 하나 해서 금이 다시 수를 생한다, 영하 40도 툭툭툭툭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뿌리 있는 화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고, 이렇게 겨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또 좋아하는 것이죠. 견금 같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을목 입장에서 견금은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정관이죠. 정관. 저 정관이 있으니까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남편 덕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금이 하는 것이 뭐예요? 수를 생하게 되고, 이 관이 수를 생해서 나를 더 춥게 만들면은 이 관성은 나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것들도 상생 또는 상극에 입각해서 이런 걸 한번 판단해 봤을 때 통변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것이 해월이 아니라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였다라고 하면 완전히 달라지죠. 이때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개수를 용신으로 써야 되고 개수가 약하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수를 생각해 줄 때는 당연히 남편 덕이 있고 좋은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가 있는데 수가 있으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똘똘한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것이 해월이기 때문에 또 자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수가 또 너무 춥죠. 아까는 4월, 5월, 미월 같은 경우는 개수가 용신이지만 해월은 개수가 기신이죠. 반대로. 근데 이때 똑같이 경금 개수를 생각할 때는 4월, 5월, 미월에는 용신, 얘는 희신이지만은 해월에는 얘가 기신을 더 도와주는 얘는 더 나쁜 그러죠. 말리는 시누이보단 때리는 시어머니보단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개수가 날 춥게 하는데 그 개수를 돕는 경금이 더욱 밉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은 원체 춥기 때문에 금수가 세력을 얻기보다는 목화가 세력을 얻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할 거고요. 운도 어디로 가야 된다? 한목 향양이라고 해서 겨울에 나무는 따뜻한 봄 여름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입니다. 일간과 월령의 관계 굉장히 중요할 거 하고요. 다음으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목이죠. 어저께 간목이 양목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을목은 음목에 해당이 되고, 월지에 있는 해수라고 하는 것은 인성인 수이기는 하지만은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쓰기 때문에 체음 용양이 되기 때문에 이건 양수가 되죠. 음목이 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하는 수생목의 관계가 되고 나를 생한다라고 해서 생아자, 이는 인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인성이라고 하는 것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대양이 되거나 반대로 양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인이 되는 것이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간목의 해수 본 것처럼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이 되거나 반대로 음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편인이 되는데, 오늘은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니 정인 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정인격이고, 해월은 목의 여기가 장생처죠. 장생처. 그래서 수도 왕하지만은 목도 세력을 얻었다라고 해서 모왕자상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해월은 어떻다? 계절로 동절 겨울이고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엄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덥다는 얘기예요. 춥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조후의 필요성이 긴박하다. 추운 것을 조우한다라고 하는 건 따뜻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따뜻하게 조우를 해야지만 물이 얼지 않을 것이고, 물이 얼지 않아야지만 그야말로 수생목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물이 얼면 오히려 수가 목을 극해버리는 그러한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월의 을목은 반드시 화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조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화인 정화를 보는 것보다는 양화인 태양지화인 병화를 얻어야지만 천하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단 해월의 병화도 약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간목이 있어서 병화를 생조해 주거나 아니면 지지로 인사오 등의 병화가 뿌리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병화만 딸랑 천간에 투출되어 있고 뿌리가 없으면 모양은 있는데 마치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허상과 같다라고 하죠. 그래서 천간에 있는 것은 반드시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간이든 간에 해자 축월에 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리 좋은 사주가 될 수 없겠고요. 원국에 만약에 화가 없다 그러면 대운, 큰 흐름의 대운에서라도 목화운을 얻어서 온기를 받아야지만 살 수 있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오늘 어디를 먼저 볼까요? 일지를 먼저 볼까요? 일지를 보게 되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을료일주가 되는 것이고, 자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술을 생하는 관계가 됩니다. 자 안 그래도 해월에 추운데 금이 있으면 뭐에 술을 다시 생하니까 한기를 더욱 가중하게 되고, 한기가 가중되면 물은 더 얼게 되고 금도 얼게 되고 을목 화초도 얼게 되면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월간에 개수가 하나 있으면 기온이 10도 더 떨어졌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연간에 또 개수가 있으면 기온이 또 10도 이상 떨어져서 영하 50도 정도는 되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연지에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묘유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묘유충이 되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묘유충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수하고 묘하고 뭐가 됩니까? 원래는 해묘미 목국이 되는 것이지만은 미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해묘 반합이라고 해서 이것도 목의 세력을 얻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 3주까지만 봤을 때 뭐가 없습니까? 전혀 화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천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땡땡땡 얼어 있 을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초라 그랬는데, 날씨가 추우면 화초도 얼죠. 얼어 있는 화초는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들판에 있는, 예를 들어서 철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방 안에 갖다 놓고 따뜻하게 해주면 꽃을 피웁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 베란다 1월 달에 있잖아요. 저희 집은 철쭉이 빨리 핍니다. 왜냐하면 베란다 발코니가 따뜻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월에 춥다 하더라도 화를 보면 을목이 꽃을 피울 것인데, 금수만 너무 왕하고 화를 한 점 보지 못한 것이 매우 매우 아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시에는 뭘 봐야 될까요?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개수 2개 투출하고 유금이 있어서 술을 생하니까 매우 한습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결론부터 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시에서는 어쨌거나 뭘 봐야 된다? 화를 봐야 된다. 화가 있는 건 뭐예요? 병자시, 정축시가 화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인시도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한번 볼 수가 있고, 신사시도 일단 사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오시도 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술시, 정해시도 화가 있는데, 이 중에서 크게 의미 없는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화? 그죠? 정축, 정해시 같은 경우는 천간에 이렇게 정축만 보도록 하죠. 축이 되게 되면은,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있거나 지지로 인사호 등의 뿌리를 얻어야 되는데, 이 정화가 해묘한목한다 하더라도 일간이 아니죠. 식신인 을목 자체가 뿌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개수 2개가 투출하게 되면 얘를 갖다가 극해버리면 정화는 쉽게 화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 이거는 정해시도 마찬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무인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인시, 무인은 인중병화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는 없다. 물론 미중정화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없다 생각하셔도 되고요. 인중병화를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좀 그래도 나름대로 짜임새가 괜찮은 것은, 수가 너무 많을 때는 어떻다? 무토로서 술을 제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을목 자체가 묘해에 뿌리를 두고 인중병화로 조우할 수 있는, 이것도 뭐 나름대로 화가 청아에 투출되는 화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생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저는 추천해 드릴 수는 없는 생시가 되겠습니다. 이건 물론 이것도 사해충이 되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묘유충도 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데 해묘한목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하고 유하고 뭐가 됩니까? 사유, 회, 금이 되죠. 금국을 이루게 되고, 칠살,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제아물이 개수가 있어서 금생수, 수생목 한다 하더라도 신금이 을목을 이렇게 극해버리게 되면 쉽게 얼어있는 을목을 극할 수 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제가 좀 괜찮게 보는 생시는 병자시하고 병술시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병자시는 다시 자수를 받기 때문에 수가 좀 많아지게 되고, 병화 자체가 그렇게 뿌리가 좀 약하잖아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고, 그래도 갑자 을축 지나서 병인부터는,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이건 운이 굉장히 좋게 가는 거고, 남자 같은 경우에도 초년 이때 운이 좀 안 좋다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라고 하면 병자시 나쁘지 않겠고, 병술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병술시가 되면은
약하더라도 술 중에 있는 정화가 있기 때문에 병화가 통근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이 화가 있으면은 술이 화의 묘지이기 때문에 병화가 땅속에 들어가서 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이론입니다. 이건 술은 병자하고 병술하고 뭐가 더 좋습니까? 병술이 더 좋은 거지 인묘됐다고 해서 나쁘게 볼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남녀 불문하고 병자시 또는 병술시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보게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참작해서 쓸 수 있는 것이나 만약에 병자시 병술시가 아니다라고 하면 운이라도 빨리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남자로 태어나면 35이 되어야지 그래도 기미대운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여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것은 24살 병인대운부터 이렇게 좋게 넘어가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화를 얻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